can I 이렇게 하면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I need to 이러면 또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좀 약간은 불편한 자리라든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임원들과의 어떤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뭘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오늘 표현은 정말 빈도수로 치면은 정말 극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뭐냐 하면 Do you mind if 주어 동사 구문입니다. Do you mind if 주어 동사. 자, 이게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Do you mind if 주어 동사가 있고요. Do you mind ing 두 가지 꼴이 있는데 오늘은 Do you mind if 주어 동사에 집중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언제 쓰느냐? 여러분, mind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mind는 뭐냐? 어떠한 상황이나 행위를 꺼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Do you mind if I do something 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너는 그것을 꺼리니? 라는 게 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역하면 한국말에 어디쯤에 해당하느냐면 혹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상대에게 정중하게 양해나 허락을 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상대에게 정중하게 양해나 허락을 구할 때 쓰는 쌤. 솔직히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이럴 때 can I, can we 이게 좀 입에 붙고 더 쉬운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if we 이것은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구하는데 can I, can we는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에요. 즉 is it possible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can I, can we는 화자 입장만 얘기하는 거고 화자 중심이에요. 내 입장. 그런데 do you mind if는 청자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말이냐? 우리말의 존대는 어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대나 또 예의 바른 표현은. 근데 영어는 다른 방식으로 존대가 곳곳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란 언어가 어떤 면에서는 한국말보다 상당히 완곡어법이 되게 발달해 있는 그러한 언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몇 개를 통해서 Do you mind if의 느낌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친구들 간의 모임이나 지인의 모임이나 회식 장소에 여러분이 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9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죄송한데 좀 일찍 일어나도 될까요? 이러면 Can I? 이렇게 하면은 무례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I need to 이러면 또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친한 격이 없는 친구에서는 I think I need to get going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문제가 없지만 좀 약간은 불편한 자리라든지 예의를 차려야 되는 임원들과의 어떤 식사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죄송한데 저 이사님 저 조금 일찍 오늘 일어나도 될까요? 라고 표정 관리와 말과 몸 세 가지 동작을 해버리면 내일 승진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영어 하나 잘해서 내 몸값이 올라가고 포지션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를 저는 정유회사에 있을 때 몇 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될까요? 뭘까? 그렇습니다. Do you mind if I leave early? 한 번 더. Do you mind if I leave earl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승진과 연봉 상승, 보너스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진짜 요즘은 가뜩이나 영어 공부 왜 하냐, 영어 꼭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티에 가는데요. 어떤 이제 여성분들끼리 어떤 파티라든지 이런 건데 친구에게 남편 이름이 닉인가 봐요. 닉. 혹시 닉도 데려가도 될까? 자, 보세요. Do you mind if는 꼭 윗사람이라든지 포지션이 높은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친구끼리에도 충분히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양해를 구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신랑인 닉을 같이 데려가도 될런지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Do you mind if I bring Nick with me? 한 번 더. Do you mind if I bring Nick with me? 라고 하시면 멋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오는 그 순간을 한 번만 맞이해 버리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어가 재밌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가 쓸 일이 너무 없다거나 아예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공부를 계속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 카페나 식당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일행, 파티에 의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 가서
죄송한데 이 의자 좀 써도 될까? 이건 정말 여러분 상대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문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한 번 더.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can I 이거보다 훨씬 점잖고 예의 바르고 상대를 배려한다. can 이것은 뭐다? 자기 중심. Do you mind if는 화자 중심이 아니고 청자 중심입니다. 얼마나 좋은 영어입니까? 그 다음입니다. 제 친구가요 신대방 쪽에 살거든요. 근데 한 6개월 한 번씩 만나서 소주와 항정사를 함께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씹어서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그 복선을 까는 이유는 뭐다? 컨텍스트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이걸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 되게 말 많다라고 생각할까 겁이 나는데요. 자, 항상 제 위주였어요. 항상 저희 동네에서 만났었습니다. 왜? 항정살집이 맛있는 집이 있어서 저렴하고. 근데 이 친구 화가 났나 봐.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는 착하고 점잖은 친구예요. 저희 카톡에 왔어요. 저야 혹시 이번에는 우리 동네 쪽에서 혹시 만나면 안 될까라고 예의 바르게 친한 친구지만 어떻게 한다? Do you mind if I가 아니고 이때는 함께 만나는 거니까 if we meet. 한 번 더 쉬자. Do you mind if we meet? 우리 동네 in my area this time. 한 번 더. Do you mind if we meet in my area this time이나 in my neighborhood this ti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 하나 빠질 수가 없네요. 옛날부터 저는 동네면 네이버후드고 에어리아는 도대체 뭐야? 왜 자꾸 원어민들 에어리아 말을 많이 쓰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네이버후드가 좀 더 작은 의미의 동네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는 그 동네를 얘기하고 조금 더 광의 의미면 여러분들이 어떤 광진구 쪽에 사는데요. 그중에서 어떤 특정 작은 동네가 딱 있어. 광진구 자양동 이런 게 있어. 그럼 꼭 자양동에서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런 말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성수 쪽, 광진구 쪽 이쪽에서 만나면 안 돼. 그런 큰 의미에서의 자기 나우바리를 in my area라고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따라서 in my area를 쓸 일이 많겠다 적겠다? 엄청 많아요. 왜냐면 야, 우리 동네 근처나 이쪽에서 만나자. 이쪽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area예요.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 동네인 것 같은. 그래서 네이버후드가 훨씬 작은 의미의 동네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또 하나 준비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쁜데 뭐 운전을 하거나 뭘 하고 있는데 아내분이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하니까 친구라고 합시다. 미안한데 내가 조금 이따가 전화해도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기로 한 보험 그 직원분이 전화가 오셔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좀 회의 중이라서 조금 이따가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면 어떻게 한다? Do you mind if I call you back later? 한 번 더. Do you mind if I call you back later? 라고 하시면 멋진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고죠? 청자를 배려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대화문 하나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Do you mind if?라고 물으면은 긍정어로 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am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질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는 꺼리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yes라고 해야 되나? no라고 해야 되나? 이걸 엄청 헷갈리시는 거야. 결과부터 얘기하면 no 개통으로 해주셔야지 긍정입니다. 왜? 꺼리니 하니까 안 꺼려 이렇게 해야 되지. 꺼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울렛 있죠. 그 꽂는 거. 그거를 휴대폰 충전시키려고 카페 간 데서 제가 이거 혹시 좀 써도 될까요? 하니까 쓰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yes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no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가 Do you mind if I use that outlet next to you? 그 옆에 있는 그 아울렛 거기 좀 써도 될까 하니까 Not at all. Go ahe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t at all. Go ahead. 멋지죠? 그러면 긍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전혀 안 꺼리고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무슨 소리십니까? 저 지금 미국에 사는데 Do you mind if I use that outlet next to you? 라고 하면 Sure.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sure라고 하면 그게 써라는 얘기, 허락하는 얘기인데 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놀랍죠? 얘는 특이한 녀석이 Do you mind if I use that outlet next to you? 할 때 Not at all 이라고 하면 전혀 안 꺼려요. 쓰세요 라는 뜻도 되고 또 안 꺼려요. 괜찮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할 때 Sure. Go ahead. 이렇게 sure도 많이 씁니다. 그럼 긍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놓으시면 최고로 잘 공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Do you mind if 절도
그동안 많이 해서 식상한 분도 있지만 새롭게 또 한번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